네, 다음에 그 환경을 좀 더 이제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지금 갖고 있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0번 행동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번 행동을 하면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액션이 1일 때, 그러니까 액션이 만약에 1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 상태의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대 보상이죠. 액션 1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액션 1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100을 받으니까 그냥 뭐 요거는 이제 이 상태가 그냥 100점짜리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액션 1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1로 가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받을 게 뻔하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그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일단은 요거 있죠. 요 값을 한번 찍어 보면은 q에 왜 이러냐? 또 참 이상하네 요즘. 3, 2, 요 있죠. 요가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행동 1을 하게 되면 100의 보상을 얻게 되죠. 그래서 기대 보상 값은 100 근처가 됩니다. 요거는 합리적이죠.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요 값? 요 값을 한번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됐네요. 마이너스 0.997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상태 3, 2에서 행동 1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보상을 얻으니까 기대 보상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근처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합리적일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그 분석 2가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좀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달리 이제 저 숫자 말고 그 어떤 숫자가 더 합리적인지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빈종이를 줬어요. 빈종이를 준 여기 여기 이제 종이를 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이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액션을 0으로 쓰거나 1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0으로 쓸 때하고 1로 쓸 때하고 보상이 달라요. 0을 쓰면은 얼마를 돈을 주고 1을 쓰면 얼마를 돈을 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썼겠죠. 근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니까 0을 쓰면은 내가 보상을 진짜 0원을 주고 1을 만약에 쓰는 순간 그 10만 원을 줘요,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종이의 가치는 얼마예요? 0을 쓸지 1을 쓸지 이거 둘 중에 랜덤으로 쓰니까 5만 원인가요? 아니면은 1을 쓰면은 10만 원을 주니까 이건 그냥 10만 원으로 치는 건가? 그리고 이 종이는 그냥 10만 원짜리 종인가? 이거 그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만 원이죠.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종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종이가 있고 내가 이제 1을 쓰면 10만 원 받는 걸 알아.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야, 그 종이 나한테 이거 기대값이 5만 원이니까 5만 원에 팔아라.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팔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고 그냥 1 쓰고 1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살 거면은 야 10만 원 주고 사라. 이렇게 하면 이제 팔 수 있죠. 근데 이거 종이는 10만 원짜리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정리를 하면은 빈 종이를 주고 0 또는 1의 이 0을 쓸 때와 보상이 달라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0을 쓰면 빵원을 주고 1을 쓰면 10만 원을 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빈 종이의 가치는 5만 원인가? 이게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라고 봐야죠. 그쵸?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이렇게 있죠. 여기 가면은 100점을 줍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요 행동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상태는 그냥 100점짜리 상태야. 왜냐하면 이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 상태로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순간 100점을 받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는 몇 점짜리 상태냐라는 거죠. 요 상태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상태로 가면서 보상을 마이너스 1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1점짜리 상태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파란색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액션을 취하면은, 보상으로 마이너스 1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뭘로 받아요? 100점짜리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받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액션만 하면 다시 100점을 받는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진짜 마이너스 1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논리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있는 상태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죠? 여기 있는 상태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하고 여기 있는 상태가 이제 다 이제 마이너스 1인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요. 자,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100점짜리 상태죠. 요건 100점짜리 상태인데 얘는 100점짜리 상태랑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100점 근처에 있는 상태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뭐 90점짜리 상태라고 치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보면 90점짜리 상태랑 가까운 거잖아. 한 칸만 이동하면 90점짜리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또 뭐 한 뭐 80점짜리 상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이게 이제 100점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100점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즉시 받는 요거의 값만 고려했는데 이 다운 스테이트도 엔바이러먼트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이 다운 스테이트가 되게 이제 좋은 스테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스테이트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 스테이트가 이제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 에이전트가 여기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점이죠. 이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1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는 똑같은 효과를 주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 골은 이제 여기고 여기는 이제 잠재적으로 100점 근처에 이제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좋은 땅에 가까워지죠. 이쪽으로 가면 좋은 땅에 멀어지죠. 그러니까 요 두 방향으로 가면 멀어지고 요렇게 두 방향으로 가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땅이면은 얘가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이고 그다음에 얘가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이고 요게 또 그 다음으로 좋은 땅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좋은 땅이 나눠지는 게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써보면 생각해보니까 이제 현재 S가 3, 이제 1에 있잖아요. 3, 1에서 A는 1을 해요. 추정된.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된 Q 값은 Q의 3, 1, 1 요런 값이죠. 이지만 그래서 Q의 3, 1, 1, 1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이러한 값이 들어가 있네요. 요건데 이게 우리가 환경으로 받은 게 R도 있고 S 프라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도 있고 다운 상태도 있는데 요거는 얘만 지금 고려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보상이 마이너스 1이었다. 근데 얘에 대한 고려는 이제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는 실제 보상 마이너스 1과 잠재적 보상 그러니까 다운 스테이트가 갖는 잠재적인 가치 그건 이제 100이죠.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게 좀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Q 값을 다 알고 있잖아요. 환경을 1차원적으로 이제 다 이해를 해가지고 요 테이블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요 Q311 값은 현실적으로는 요거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마이너스 99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된 값은 실제 보상만 고려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환경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운 스테이트가 가지는 잠재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추정한 값이 Q 우리가 이제 풀이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는 0이었다가 우리가 요 값으로 이제 수렴을 시켰는데 사실은 요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수렴을 시켰는데
요거하고 지금 곱하기 0.99 곱하기 100 이러한 식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0.99예요? 요거는 이제 그 미래하고 현재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보상이 현재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거 있죠. 내가 여기 이 종이에 1을 쓸 수도 있고 0을 쓸 수 있는데 1을 쓰면 10만 원을 받는 걸 알아요. 근데 0을 쓰면은 빵원을 받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냥 데이터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의 가치는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걸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 안 사겠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10만 원 갖고 있는 게 낫지. 여기다가 굳이 이제 1을 써가지고 10만 원을 내가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1을 쓰려고 하던데 막 누가 갑자기 불러갖고 뭐 규비나 이렇게 갖고 이러다가 이렇게 0을 쓰면은 빵원이 되는 거잖아. 되게 이제 하여튼 억지스러운 상황이지만 뭐 이게 손이 그냥 막 갑자기 확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뭐 빵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을 딱 썼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게 뭐 엎어졌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9.9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요런 이제 비율이 그래도 딱 그 100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약간의 좀 그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러한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거의 10만 원에 이제 값어치를 한다는 거고, 이 숫자가 이제 낮을수록 사실 뭐 이 다운 스테이트가 10만 원에 그러니까 뭐 100의 가치를 갖고 있는 스테이트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약간 이런 식이면은 뭐 0.8이나 0.7이나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이 숫자를.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0.99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에 이런 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로 이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Q를 잘 요거를 이제 잘 추정을 하려면은, 즉 모든 S A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X는 스몰 s는 상태를 의미하고 스몰 a는 이제 액션을 의미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q의 s, a 보상 좀 써놔야 되겠네.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S 상태에서 A라는 액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얻는 단순한 보상, 그쵸? 요게 아니고 뭐를 봐야 돼요? 0.99 곱하기 100이라는 거를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S는 1,3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꼴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3,1이구나. 3,1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S예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A는 1입니다.
1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S 프라임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S 프라임이 되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S 프라임이 되는데 이 S 프라임에서 우리가 어차피 값을 알고 있잖아요. 이 S 프라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 A는 이제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액션 중에 최대값을 갖고 와요. 어차피 그 액션을 하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값이 그럼 뭐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가서 100을 받는 게 최대값이죠. 그래서 요 값이 이제 100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수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다시 한번 좀 의미를 부여하면은 요거는 S, A에서 즉시 받는 거. 그 내가 이 현재 S의 상태에서 A라는 행동을 해갖고 즉시 받는 게 이제 그 요 리워드 값이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행동은 우리가 이미 지금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상태는 그냥 결정이 돼 있거든. S 프라임이라는 상태가 있으면은 이 S 프라임에도 어떠한 A들을 하면은 내가 이제 값을 얼마씩 받는다라는 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줄 중에서 이제 맥스 값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맥스 값을 갖고 온 거. 그러니까 그 다음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최고 기대치. 그렇죠? 모든 액션 중에 최고 기대치.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0.99만큼 이제 곱해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성립하면 QS, A는 타당하게 추정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정확한데 좀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써놓고 하고 텍스트 터미네이티드 텍스트 아이씨 어 그건 요거예요. 사실은 요 수식이 아니고 이거는 그 종료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이렇고 종료 상태인 경우는 그냥 이제 그 다음 상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빵인 거지. 그냥 이때는 즉시 조상 즉시 보상되는 요것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이제 그 별거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겠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 따라 가지고 Q 값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예제의 하이라이트죠. 이 예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강학습의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한 또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포
위에 있던 거로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요거를 일단 갖고 오고 요 밑에 코드도 갖고 옵시다. 어차피 이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커런트 스테이트를 받고 XXYY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한번 받읍시다. 넥스트 스테이트. 그다음 액션을 받고요. 추정된 값은 이게 맞죠? 그리고 요 조건문을 겁시다. if agent terminated termination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하면은 Q의 리얼리스틱이 이거는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거 플러스 0.99 곱하기 이 맥스 값인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뭔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퓨처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다음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상태가 뭐가 이제 XXYY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종료 상태네. 이거는 터미네이션이 지금 펄스니까 뭐 다음 상태가 그냥 편의상 X하고 그냥 Y라고 칩시다. X하고 Y라고 이제 치면은 이 다음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액션들이 이제 액션 0을 했을 때 어떤 값이고 1을 했을 때 어떤 값이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의 최대값. 요거를 좀 해놓고 이 액션 0을 하면은 마이너스 1, 1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면은 뭐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을 뽑으면은 마이너스 1 근처가 이제 뽑히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뽑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하는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요게 의미하는 게 요 부분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고 0.9 곱하기 Q 퓨처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수식을 쓴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그 Q 리얼이랑 Q 에스티메이티드랑 계속 이제 붙여갖고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러한 코드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은 숫자가 좀 이상하다. XXYY지. 어씨.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는 액션 0이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아래로 가는 거였죠. 이제 아래로 가는 행동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뭐 요런 것들은 이미 갱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현재 상태가 이제 여기 있는데 내가 아래로 가는 행동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10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얘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그 순차적으로 좀 높은 값을 갖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갈 길이 약간 멀기 때문에 좀 낮은 값을 볼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꽤 뭐예요? 좀 합리적인 그 값들이 추정이 되었다는 거를 아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냐? 행동 전략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0, 0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Q 0, 0 여기에서 모든 액션을 했을 때 이 기대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이 2, 3을 하면 안 돼요. 2, 3을 하면 안 되고 요거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한데 그냥 이 중에서 큰 거를 뽑으면 됩니다. 뭐 거의 비슷하니까 행동 0 혹은 행동 1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행동 2, 3을 하면 망한다. 그렇죠? 만약에 상태 2,3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태 2,3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면 망하네. 이렇게 가면 망하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 얘가 제일 좋네요. 2,3이 어디지? 갑자기 헷갈리냐? 이게 왠지 이제 그 네 칸 2,3 0부터 시작했고 0, 1, 2 2,3이 여기네. 그쵸? 여기면은 그치 이렇게 가야지 그냥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1로 간다 그럼 이제 망하는 거고 그쵸?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나쁘고 요거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네요. 왜냐면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가면 되니까 여기에 가는 순간 좀 많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쁘긴 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행동 0을 하는 게 유리함. 그쵸? 딱딱 답이 나와요.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Q 3,2, 모든 액션을 쭉 보면은 얘는 이제 얘를 해야 되네요. 행동 1을 해야 됩니다. 그쵸? 전략 수립하는 게 이제 그 되게 쉽죠. 그러니까 00, 그 다음에 2, 3, 뭐 이런 거 3이 아까 이런 거 봤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여기에서 쭉 보니까 제일 큰 게 이제 0이네. 행동 0. 이렇게 하면은 행동 0이 나오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2, 3일 경우에는 2, 3일 경우에도 행동 0이 유리했고, 그 다음에 얘는 3, 2는 행동 1이 유리했죠.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그 각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냐 이러한 이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냥 뭐 아무 문자열이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매트릭스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보고, 아까 이제 디렉션이 액션 투 디렉션인가? 이런 게 있었죠. 요거를 가지고 0은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 그림상에서 그다음에 1은 요거를 의미하고 얘는 업을 의미했고, 그럼 이제 3은 이렇게 의미를 했었죠. 그렇죠? 포 i는 여기에서 얘는 디렉션 q에 x, y, 땡땡 이렇게 하면은 그 네 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큰 거 그 맥스를 뽑으면은 그 x, y의 상태에서 이제 최적의 액션이 되는 거죠. 그 최적의 액션 값을 뭐 0이든 1이든 넣게 되면은 얘를 거쳐 가지고 얘가 뭐 다운이든 라이트든 이러한 애로 이제 매핑이 돼서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래로 가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뭐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나 아래로 가나 이제 똑같긴 한데, 여기서 아래로 가는 게 좋다는 거고, 얘도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고, 얘는 아래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요 표대로 따라가면은 얘가 여기서 출발하면은 아래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일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가니까 일로 갔다가 오른쪽 가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q, x 여기서 여기 이제 q가 디멘전이 쉐입이 444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행동에서 그 각각의 최적의 행동만 취하고 싶으면은 그 이 액션 중에 이제 맥스 값을 취하면 되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하고 여기는 얘는 최적의 행동이 이제 요거고, 얘는 최적의 행동이 여기니까 둘 다 이제 되게 98 높은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가 이제 비슷하게 좋은 땅이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가 좋은 땅이네요. 언뜻 보면 요거하고 요거도 좋은 땅인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이 끄트머리에 있어갖고, 그러니까 요 밖으로 이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니까 그렇게 좋지 않고, 네, 얘하고 얘는 시작점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죠. 이거 세 개 중에는 이게 좀 더 좋은 땅이죠. 이게 좀 더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구석에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대로 보니까 이제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살펴보니까 요 테이블 있죠. 요렇게 이제 Q라는 이 그 값에 저장된 어떤 숫자들, 요런 것들을 이제 잘 학습하는 게 런에 해당되는 거고, 에이전트가 하는. 그 다음에 그 이 Q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 Q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최적의 액션을 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거를 마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